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고 대구에 가서도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구 지역 의원들을 향해서 이 밥만 먹는 고양이들이다. 원래 호랑이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이 밥만 먹는 고양이들이 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땐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밥을 많이 먹인 건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그래서 어흥하고 다니고요. 어떤 거는 비만 고양이가 됩니다. 종이 다른 겁니다. 종이. 지금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야, 준성아,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 되면 나도 할 만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고양입니다. 그거. 초선 때 말 못하는 거 다 고양입니다. 그거 계속 밥 주면요 비만 고양이 됩니다. 예. 움직이지도 않고 나중에 비만 고양이 돼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있는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 예. 또 이러면 또 열받으시겠지만 고양이 12마리 키워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호랑이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십시오. 예, 고양이 12마리 키우지만 호랑이 한 마리 들여라.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집사로서 고양이의 집사로서 고양이 키우고 비하 계시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고양이 비하 발언. 저 딱 보니까 예. 대구 출마 고양이- 선언이네요. 본인의 대구 출마 선언이다. 호랑이 한 마리 본인이 키우고. 가면 호랑이? 호랑이가 본인이 이준석 호랑이고. 호랑이가 대구 간다. 대구 출마 선언이다. 그렇죠. 이현주 의원님 딱 맞습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호랑이 이준석 한 대표의- 마리,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라고 하는데 호랑이 한 마리 누구지? 범 바로 내려간다. 그런 생각이 범 내려간다. 들죠. 이준석 내려간다. 네. 아. 뭐 그런 게 좀 암시 모르겠습니다. 미리 근데 자락을 뭐, 깔아놓는 거고 일단은 12월까지 좀 보다가 여차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내려가서 무소속으로 거선해 승부를 걸겠다. 어차피 이준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보수층에서도 플랜 예. B를 찾을 거다. 예.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번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아하. 일단 보수에서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대구 내려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가 정면 돌파해서 돌파해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당 대표 될 때 결정적인 연설이었죠. 그렇죠. 그때. 그걸 또 하겠다라는 거고 자락에 딱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신경민 의원님 해석은 어떠신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생각이 많죠. 뭐 대구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고 또 이제 신당 창당도 신당이냐 있고. 창당이냐 아니면 탈당이냐 음.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해야 되냐. 물론 유승민 의원 쪽도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되는 또 한쪽에서는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머릿속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일단 대구에 가서 한 자락은 지금 뭐 깔아놓긴 했지만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10월 지금 이제 10월 거의 다 가고 있죠. 예. 11월 12월 말까지 2달여 동안은 일단은 최근의 정치에서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정치에서 제일 소란한 제일 복잡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이준석은 분명히 그 한가운데 있을 거고요. 이번 강서 선거에서도 이준석 몫이 있었어요. 정확한 예언을 해가지고 예. 있었고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김기현 체제 2주밖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2주는 물론 조금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 체제가 위험한 건 확실하거든요. 아하.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뭐 고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한 자락은 분명히 깔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맞습니까? 어쨌든 천상 정치인이네요. 예, 저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이제 패를 가르고 무슨 남녀 문제 뭐 갈라치기. 장애 문제에서 갈라치기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있는데 뭐 이러건 저러건 저만큼 공개적인 공간에서 권력을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오늘도 보면서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단 하나 남는 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때리는 것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린 타겟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 야, 나만 잘 되고 니들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만 고양이 이런 표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건드려서 자기 새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건데 이민 12명의 대구 의원들이 잃은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아니, 이게 전선을 거기를 넓게 친다는 생각이 쳐버리려고 하는 것 들거든요. 같아요. 물갈이를 하려고. 근데 내가 그 들어가서 물갈이 하겠다는 12개의 물갈이를 이준석 대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선을 긋고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선이 선명해지거든. 아하. 근데 반면에 전설을 만들었다. 홍준표 저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험지출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다시 자기가 대선 후보 갈 때 그 12 그들의 명을 도움이 필요한 데리고 거거든요. 가려고 하는. 근데 지금 댓글에 그 대구 호랑이는 천안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천안함 뭐 그럴 수도 위원장의 있죠. 고향이 대구니까 네. 아니 천안함이 그러니까 대구 수성고등학교 그렇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성구 출신. 저기서 그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12명의 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 조금 아까 그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어쨌든 고양이라는 이런 사칭 고양이. 표현 현역 의원들을 이런 향해서 비유 비만 비만 고양이 그거 밥만 굉장히 먹는 기분 고양이. 나쁠 것 같긴 해요. 듣는 대구 지역 의원들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구라는 곳이 예. 이제 그러니까 보수 아주 골수 보수들은 약간 유교적 그 어떤 예의. 유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강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얘기하는 보수주의 이거하고 기독교적 보수주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한국의 보수는 약간 유교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다. 그 분석은 굉장히 재밌다. 나중에 네. 따로 시간을 내면 좋겠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저희 방송에서 12월 말까지 본다. 이런 말을 해서 신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신경민 의원님.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12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천이 시작이 신청도 됩니다. 하게 네. 되고 각 당에서. 사실 지금 공천 절차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민주당 경우에는 지금 의원 평가, 아. 현역 의원 평가가 시작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그 의원 평가라는 것을 저도 해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요. 좀 공정한 평가 아니다. 아니, 좀 창피할 정도 수준의 그 설문지를 내놓고요. 이를테면 그래서 뭐가 창피할 정도입니까? 동료 의원들을 평가를 하라 그래요. 뭐 교차 셀프 평가도 있지만 상향 평가, 동료 피어 평가, 리뷰. 네, 피어 동료- 리뷰죠. 예. 여기는 상하가 아니기 상하 관계가 배점이 아니기 큰가요, 때문에 그게? 동료 평가. 그래가지고 그걸 저는 2번 했는데 예. 한 번 안 냈어요. 이거 너무 창피하다. 그랬더니 안 안 냈더니 이제 그럼 안 냈다고 불이익을 불이익을 감수하겠느냐 그래서 근데 감수하겠다. 내가 이런 평가를 하려고 국회의원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안 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니- 마지막에는 저희 방에 있는 그 보좌진들이 예. 이거 내셔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냈는데 예. 동료 평가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문항이. 말도 안 되는 문항을 내놓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알려주세요. 왜 얘기 안 하세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아는 그 행정학 뭐 심리학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교수님들. 그래서 그쪽 교수한테 제가 설명을 했더니 예. 그 교수가 민주당이 이런 평가를 합니까? 이건 평가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조잡해서 평가를 하기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공천이 시작된 네, 것이다. 이미 공천은 시작됐고요. 예. 이게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린 당 바깥에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월까지 아주 늦게는 3월 초까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12월 말이라는 게 그냥 맥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이런 당내의 그 절차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에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해야 되는 게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신당 가능성이 있다. 네. 자, 이현정 의원님은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의 신당 함께 만들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분이? 공감을 두 분이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결이 좀 다르시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달라서 예,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딘가에서 나올 수는 있다. 어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걱정되는 거.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너무 빨리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주당이 별론데 싫은데 이재명 대표도 싫은데 하지만 그런데 여기 너무너무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단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는 나중에 하자. 일단은 정권 심판부터 한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정권 심판론이 강한 이유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중간지대가 굉장히 좁아져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무당파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이 무당파는 대부분 근데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무당파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비판적이 아니라 정권에 우호적이면 그냥 여당 지지라고 답을 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면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게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가가 저는 좀 중요하다. 예. 선거법이 조금 룸이 생기면 선거법 개정. 네. 네. 선거법 개정이 조금 룸이 생기면 신당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아하. 선거법 룸이 안 생겨버리면 아하. 일단은 신당의 분위기가 밑바닥에서 막 있는데 그게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게 거네요. 지역구에서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냥 정당 득표는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아하. 더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정당 대표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례대표로는 또 가능성이 있겠네요. 당 하나 그거는 만들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슈를 어떻게 갖고 가고 아하. 인물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음. 이제 좌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을 국민의힘에 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여당의 딜레마인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이 신당을 만들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떨어뜨리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함께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 3-4% 오른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분의 파괴력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 누가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현주 그것도 의원님? 정말 어리석은 생각. 이미 수도권에서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국민의힘.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고서 저는 아예 모든 거를 대통령하고 관계부터 끊어버리고 진짜 정말 이 관계 상태 끊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상태는요. 당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이거는 1년 반 동안 쫙 쌓인 거기 때문에 아하. 6개월 만에 대통령이 어떻게 조금 바뀌는 신용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하. 오늘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예.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반성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렇죠. 공감 표현도 있었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개월이나 한 몇 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번 왜 추락했다가 지지율이 추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6개월 안에 보통 우리가 선거를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회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민심이 뒤집어질 수 정말 있는 이기고 싶으면 어마어마한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같은 당이야 싶을 정도로 아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른 세력들, 그러니까 비주류 세력들이 나가는 게 그래서 제 얘기 뭐냐? 비주류 세력들이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 신당을 하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그 안에서 아까 정당 득표를 하든 아니면 무소속 상황이 되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상황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 추락하고 있는 이 흐름을 예. 어떤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원래 잘 될 건데 못 된다. 전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변수가 아니다. 네.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혹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게 더 아니, 중요하다. 뭐 신경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지금 이제 뭐 이 현역들은 뭐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준비하고 아하. 또 현역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준비를 지금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총선을 됐거든요.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사진을 뭘 준비하는가 보면 금방 압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뭐 야당이야 누구와 찍은 사진. 뭐 야당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지금 여당에 어른거리는 사람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하나씩은 다 갖고는 있는데 갖고는 있는데 이걸 안 쓰냐 내놓는다. 마냐 쓴다고 할 때 앞에 내놓냐 뒤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시작을 할 텐데 예.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거의 부정적이라고 그래도 봐야 될 대통령이 겁니다. 그래도 이념을 강조하다가 이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국민의 삶으로 가겠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를 하고 그래도 지지를 했던 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좀 아닐 거라고 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아닐 그게 거라고 아니라 봐요.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만나봤더니. 반응들을 계속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이잖아요. 별 네. 반등이 없지 반등이 않습니까?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파괴력이라는 거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파괴력은 음. 오히려 PK 지역 이런 데서 저 영남 지역에서 나오시고 왜냐하면 영남 그 보수의 어떤 대안을 찾는 이게 심화되면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예. 이게 심화되면 보수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보수에 대한.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강남권에서 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네, 진 보수의 교수님. 대안,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아. 플랜 B가 사실상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음. 국힘 내에 있지만 사실상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아.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중도층이 바라는 게 용인 가능한 보수잖아요. 근데 그 예. 모습 보여준 게 유승민 정도예요. 그 정도 스탠스고. 예. 그 다음에 젊은 세대 연합이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준석인데 예. 이게 사실 그 또 승리 방정식이었잖아요. 승리 아. 공식이었는데 이걸 내치고 있으니까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청산이거든요. 예. 아니 뭐 변한다라고 한다 뭐예요. 대통령 그렇게 몰아놓는데 했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음. 장관도 다 전사 내각이잖아요. 지금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해놓고서 예. 대통령실도 하나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음. 이런 가운데서 좀 변하겠다. 그 신용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국민이 옳다라는 워딩은 정치인 윤석열의 워딩이 아니라 소설가 김한길의 워딩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하나로 들릴 리가 없어서 대통령께서 체득하신 언어가 아니라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수도권에서 지금 뭐 유승민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신당이 민주당도 넘고 국민의 발목을 잡는 상태에서 1등하는 파괴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요. 자, 내년 총선 두 분에게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내년 총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수도권에서는 뭐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 당이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물갈이를 많이 하겠다는 걸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영남하고 호남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요. 예. 충청도 민심을 이렇게 보면은 충청도가 민주당의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마무리.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은 민주당한테 지금까지로 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아니겠느냐 봤는데 이제 점점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도 물론 출마하시죠? 저도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20초? 네. 아니 뭐 어쨌든 만약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예. 저로서는 이 공천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된다. 아하. 그래서 공천을 그 사람들한테 연연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내 힘으로 아하.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철학을 그냥 국민 선택 받을 생각이고요. 마무리.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무소속 출마를 하든 아니면 신당에 알겠습니다. 같이 하든 아니면 뭐 안 열려 되면 있다. 불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현주 전 의원님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